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서 이 컨퍼런스를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고요. 저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그 마지막 대사가 Together we can, together we will, together we must 라고 하시던데 엄청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혜주 배우님과 우리 진재훈 위원장님 모시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박효주 배우님 모시면서, 박효주 배우님 다들 알고 계시죠? 박효주 배우님이 그 본가가 부산인 거 알고 계세요? 박 배우님 부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데뷔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하셨고, 최근에는 독수리 오영재에서 드라마에서 아주 성공작이죠. 작품 참여하셨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랑데부라는 공연에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스크린, 드라마, 공연 종횡무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따님을 또 함께 오늘 오셨습니다. 박효주 배우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모듈레이터 해주실 진재훈 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 영상제 집행위원장님이시고요. 다큐 감독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KNN의 기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두 분께 이제 전달 드리면서 강연과 토크가 시작되겠습니다. 박 배우님도, 네. 오늘 뒤쪽에 많이 몰려 계시네요. 잘 보셨습니까? 앉으시죠. 일단 우리 박 배우님 관객들한테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시작을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게 영화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멋진 영화관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은데요. 함께 영화 이야기, 그리고 이 환경 영상제에 관련한 우리 이야기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시간 되어 보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 배우님도 잠깐 객석에 잠깐 계셨다가 아까 파워포인트 누가 좀 준비를 고맙습니다. 앞에 화면 좀 파워포인트로 좀 넘겨주실까요? 여러분도 이미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박 배우님하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뿐인 지구죠, 그죠? 생각의 오염이라고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부분인데, Earth Overshoot Day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구는 하나인데 나라별로 이 지구 자기 나라에 있는 1년간에 먹을 양식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1년간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먹어 치우느냐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2025년이죠, 그죠? 올해 2025년 올해입니다. 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나라죠, 그죠? 사막에는 당연히 식량이 잘 없겠죠, 그죠? 카타르라는 나라는 1년 먹을 12달 먹을 양식을 2월 6일 날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1년 10개월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지금의 소비 패턴으로 보면은, 자, 카타르가 그렇고, 다음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쭉 이래 나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오스트리아, 캐나다 쭉 나오죠, 그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은 4월 9일 날 다 먹어버렸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이 자리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2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굶었습니까? 잘 먹고 있죠? 저녁도 맛있게 먹을 예정이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나라별로 이걸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지구는 7월 달에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구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어야 우리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4월 9일 날 다 먹어버린 이 땅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저녁도 문제없이 먹을 것이냐? 다른 나라 것을 뺏어오든지 미래 세대 것을 뺏어오든지 뭐 좋은 말로 빌려오는 거죠. 우리 가정사로 치면은 은행에 빚을 지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줘요. 더 이상. 제2, 제3 금융권에 사채를 쓰면서 빌려오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미래 세대가 먹을 것을 지금 빌렸으면은 미래 세대는 뭘 먹고 앞으로 이 지구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의 소비 패턴은 계속 먹을 게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생각이 오염된 상태로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요. 뭔가가 불안해졌습니다. 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저것이 해외 토픽만이 아니구나. 내 생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장 생활은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은 서기로 치면은 2025년입니다. 그죠? 2025년 8월인데 이 우주가 태어난 해가 138억 년 전이라 그래요. 대략 과학적으로 빛의 거리를 재어보니까 그래요. 이 138억 년을 1년 12달로 계산을 해볼게요. 1년 12달. 그러면은 1월 1일 날 우주가 빅뱅이라고 칩시다.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쭉 팽창을 하면서 8월쯤에 태양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구도 이쯤 생겨납니다. 46억 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12월 31일 밤 12시 59분 59초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 우주가 탄생한 12개월, 1년의 시간, 138억 년의 시간 동안 사람의 흔적을 보면은 12월 31일 12월입니다. 12월 31일 12월 들어고 12월 1일, 2일, 3일 쭉 해도 없어요. 15일쯤에 지구상의 첫째 생명체 동물이 나타납니다. 척추동물이 나타나고 쭉 그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12월 29일쯤에 공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룡이 30일쯤에 하루를 남겨두고 멸종을 해요. 그리고 31일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 자, 마지막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과 우리 DNA 속에는 네안데르탈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하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때 보입니다. 마지막 1분 안에. 마지막 1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1분이 밑에 종이 쭉 있죠. 60초부터. 쭉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쭉 있고 농업혁명이 대략 한 22초 정도 일어났고 쭉 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잠깐만 치우겠습니다. 자, 마지막 1초를 남겨두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래요.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 이때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서구인들의 오만한 생각이라는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마지막 1초에 콜럼버스가 발견된 시점이 대략 500년 전이라고 치면은, 그죠? 500년 전입니다. 1호부터 300년 후가 흐르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축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일구다가 드디어, 석유의 힘, 가스의 힘, 석탄의 힘, 이것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때부터 생겨나는 게 부산물이 생겨납니다. 쓰레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 부산물의 대표적인 것이 CO2, 여러분이 잘 아시는 CO2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사람의 본격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흔적이 1초인데 500년의 1초면은 200년이라면은 뭐 쉽게 말해서 0.5초라 치겠습니다. 0.5초.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라고 인식한 시점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쯤 되는 시인지. 이게 0.500년에 50년이라 치면 0.1초잖아요. 그죠? 근데 50년 전에 여러분들 기후위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 해봤어요. 5년이라고 칩시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지점이 0.01초라고 칩시다. 138억 년의 시간, 12달에 1년 365일 동안 0.01초 만에 우리가 그때서야 뭔가를 잠깐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탁 보고 저게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것은 0.25초가 걸려요. 인지도 못합니다. 인지도 못하는 시기에 뭔가 팍 나타나다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만큼 빠른 시점에 빠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급속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불안하지만은 이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결국 뭐냐면 맨메이드라 그럽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걸 불교로 치면 인과응보라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원래는 모든 자연은 순환합니다. 아까 영화에도 보셨지만은 내가 그 나무를 심는 한 분이 내가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그래요. 자연은 순환을 합니다. 쓰레기 자체가 없어요. 쓰레기라는 개념은 사람이 이 산업혁명을 이유로 순환이 단절되면서 자연과 단절되면서 끊임없이 쌓여가면서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이 쓰레기가 결국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우리 눈을 찌르고 있는 중이죠. 0.01초만.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이 개막식도 잠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요거만 보여드리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주실까요? 저기 뒤에서 플레이를 아까 뒤에서 해주는데 기상관测 이래 1880년이면 한 150년 전쯤 됩니다. 150년 전 기상관测 이래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1년입니다. 한 바퀴가 1년이에요. 자, 15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온도가 변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대략 이제 20세기에 접어들었죠. 20세기에 접어들었는데 큰 변화는 아직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좀 있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 접어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뭔가가 변하죠. 자, 우리는 이때 기후위기 뭐 이런 이야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때부터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도보다 훨씬 많은 건 지구 생명 역사에서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2023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2025년 올해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지금 8월이잖아요. 이때까지 데이터를 마련을 못한 건데 이걸 세로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이게 항아리 모양인데 150개의 가닥이 코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과학이 이야기해주는 냉정한 현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우리가 뭔가를 환경을 살려야 된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심이 우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나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그래프입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죠. 거기서 지구 전체 표면 온도를 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슬라이드 이 그래픽 말고 아까 슬라이드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없어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상관측이래라는 게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듣죠, 그죠? 기상관측이래. 기상관측이래 해마다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이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은 지구는 이미 망했다 그랬어요.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불능의 행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성을 건립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 영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결국 지금의 지구가 위기를 닥쳐도 사람의 이 명석한 두뇌로 이 과학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주로 나갔어. 그 말은 지구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한 영화는 전제가 잘못되고 결론이 잘못되면 너무 사람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이 영화를 사실은 제한테는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물론 만든 눌란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지구를 대입해보면 절대 환영을 해서는 안 될 영화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오늘 이걸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박효주 배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일단 이걸 마치고 우리 박 배우님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도 영화인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마지막에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그렇게 보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제가 그래서 사실 약간 이런 재난 영화를 못 봐요. 너무 무섭거든요. 막 미래 이야기들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봤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은 그런 우울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우울감이 조금 더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 영상제에 함께 하면서 이 희망의 이유라는 이 개막작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치료제 같은 그런 영화가 됐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과 화면이 훌륭한 극장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또 뭉클하고 그러한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영화 장면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 꼽으라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두 번째 이 작품을 솔직히 보는 건데요.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이제 제인 구달의 메시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새들의 이동의 모습이 인간과 어떤 동물, 조류의 어떤 그 교감의 그 모습이 정말 자연과 인간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늘 소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 큰 감동이 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볼 때 여전히 메시지도 너무 좋았지만 그 첫 번째 나왔던 아비새들 있잖아요. 그곳에 그 아비새와 아기 아비새가 그 호숫가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상제에 참여하게 된 게 제가 딸이 한 명 있어요. 오늘 함께 온 딸인데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어떤 생명과학 시간에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하굣길에 저에게 와서 펑펑 울었거든요. 엄마, 학교에서 너무 두려움을 가르쳐줘요. 라고 하길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제가 30살이 될 때면 이 지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엄마 나는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어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전엔 그렇게 환경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던 터라 그러나 약간의 어떤 절망적이고 우울함이 있었던 사람이라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우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때마침 이 영상제에서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저는 사실 배우로서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제 딸과 함께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바뀔 수 있는 어떤 희망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개막작이 딱 이 희망의 이유라는 작품이었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그 아빗의 모녀의 모습이 약간 울컥해서 촌스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말이 길었지만 그랬습니다. 아마 저 아비새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빠도 같이 키워야 돼요. 네. 우리 따님이 저기 앉아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일어나서 인사 일어나서 한번 뒤로 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이고. 울었다는. 네,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네, 네, 뒤돌아볼까요?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 초등학생 따님이 울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애기라서 울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후변화가 있고 기후위기가 생기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이게 무력감이거든요. 사람이 무력감이 이게 짙어지면은 이게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우울증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기후는 위기라 닥치고 뉴스에는 늘 이렇게 재난이 닥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 우울증이 생겨버리고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폐인처럼 되는 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작 뭔가를 해야 될 시점에 사회 문제시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올해 하면서 희망이라는 걸 사실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함부로 희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가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서툰 희망의 메시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진다는 부분하고 가질 수 있다는 부분하고 꼭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냥 훈육하듯이 교육하듯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인구달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함께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시죠? 함께 할 수 있는데 함께 꼭 해야 된다는 걸 연결이 사실 잘 안 돼요. 왜? 생각은 그래 가지만은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기 전에 함부로 자기 손을 잘 벌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따오기를 북방 대머리 따오기라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대머리 따오기를 딱 알을 깨칠 때 그 젊은 두 여자 사육사를 따라오는 것은 딱 알을 깨칠 때 움직이는 것을 엄마라고 해요. 그걸 각인이라 그러거든요. 아까 화면에는 임프린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평생 엄마로 쫓아다닙니다. 그때 그 엄마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이거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희망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희망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인구다리 나뭇잎에 키스하는 장면 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 깊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글쎄요, 근데 그분의 그 발자취의 기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긴 했어요. 예, 그분의 생애와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분의 모든 한 동작,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과 저건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누구나. 근데 뭔가 그분의 움직임에는 어떤 진한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박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올해가 막 91살, 91세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전생애를 걸쳐서 자기는 굉장히 스터번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전생애를 걸쳐서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는 진심이 담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보는 사람도 마음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 있는 분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때야만이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은 네 곳을 이야기한 것 같죠, 그죠? 버팔로를 복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니켈 광산에 오염된 지역을 나무를 심으면서 복원하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태양광, 그 CO2 포집기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북방 대머리 나오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영화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원은 뭡니까?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을 누군가가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생각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뭔가가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딱.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 찜찜함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주는 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점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게 오늘 보신 아마 제인구달이나 이런 분들이 연결 지점이고 그걸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저분을 보는 열린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또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자. 제가 우리 박 회원님 오늘 모시고 관객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전개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여쭤보지 마시고 우리 박 배우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서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한 감상 평도 좋고 오늘 이 자리는 세미나 겸 컨퍼런스 겸 그냥 영화 관람의 지휘 겸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어떤 형식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느낀 점도 좋습니다. 네. 네, 앞에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하고 에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제인구달처럼 지금 환경 생태 분야 쪽에 3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부산시로 작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유, 환영합니다. 예, 미국 이민 생활할 때 또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제가 네, 예, 네, 네. 한국인 최초로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 관리자로 7년간 근무를 했고 예. 제가 있었던 곳 근처입니다. 예. 이거 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영화를 보고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버팔로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슨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버팔로라고 두 번째 액센트를 두면 미국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 버팔로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액센트를 두셔야지만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블랙피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곳 말고도 지금 제가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집 근처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주변에 그 버팔로를 많이 지금 그 복원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지금 복원 계획들이 좀 잘 수립돼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연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인디언들에게는 과거에 이제 주 식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비새 얘기도 하셨고 따오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못지않은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예. 저기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조사 시에 조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우리 부산 을숙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 천연기념물 제 179호이자 이제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매년 약 170여 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입니다. 이 곳을 부산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또 한국에 살 때도 이 을숙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산 분들은 또 갈 때 보러 저 순천만까지 전라도를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을숙도가.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이제 좀 개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꽁꽁 싸매놓고 보존한다는 이유만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이 환경 생태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영화를 보고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 자리를 나가면서 일회용품 덜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늘 제가 여기 올 때도 1시간 반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저는 차가 없이 지금 5년째 미국에서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천을 한 명 한 명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온도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한 분 한 분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씩이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행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을숙도 여러분 아시죠? 예. 을자가 새을자고 숙이 머물숙, 새들이 머물고 자는 곳, 섬. 근데 그 예쁜 섬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00년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치를 뒤늦게 느끼고 복원을 하려다 보니 예전에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에 비하면은 예전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늘이 새들로 가득 메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갈대 숲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 옛날에 영화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거기에. 조금 전에 순천만 말씀하셨는데 순천만은 갈대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이 을숙도 갈대를 모르고 순천만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가 우리는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몇몇 껴있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도 굉장히 귀한 분이고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버팔로 거기가 아마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케빈 코스터너가 나온 늑대와 춤을 거기 나왔던 거기는 늑대가 나오지만 늑대 전에 초원을 달리는 버팔로 바이슨을 삭살하는 장면이 아마 나온 걸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아마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는 인디언이라면 그 중에 원주민이고 유럽 대륙 건너온 사람들 학살을 당하고 지금은 미개하게 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인식의 지금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지혜 같아요. 자연에 대한 지혜가 세상 어느 곳보다 뛰어난 주민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미국 그쪽에 정착한 백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한 그 이인데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바이슨을 학살하면서 같이 사람을 학살한 것과 같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때 늑대와 추물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CO2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 눈을 찌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결국 지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딱 로켓을 타고 우주인이 우주로 가서 다시 귀환해서 딱 도착하면은 절대 두 손을 흔들고 두 다리로 우주선을 걸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실제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이 있든 한 달을 있든 며칠이 있든 간에 돌아오면은 이미 그 몸은 중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뼈가 골다공증이 걸려요.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지구에서 진화된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살겠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정작 지구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결국 우리 눈을 찌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다 봐야 된다. 그 메시지가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희망. 희망이 없으면 뭔가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내일이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오늘 박 배우님도 희망은 우리 초등학생 따님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뭔가의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좀 시작하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희망은 공동의 희망으로 있어야 돼요. 왜? 터전이 있어야 삶이 유지가 됩니다. 삶이 곧 희망이고 삶이 곧 행복이고 근데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터전이 거주가 불가능하면은 모든 게 게임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를 다시 시킬 수 있다라고 재인구달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은 개인만 안 하면 자연은 가요. 복원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사람은 너무 똑똑한 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체를 안 하면 되는데 너무 똑똑한 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에 대해서 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은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앙을 해요. 추앙. 그게 추앙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을 오히려 우리가 종교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은가. 이 과도한 좀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믿고 있어요. 기술을. 너무 똑똑한 걸 우리가 너무 믿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독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모든 말들이 너무, 정말 좋은 기감이 되고, 다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풀가동하고 있는데, 그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또한 어떤 자연의 스스로의 회복력을 들여다보기 전에 정말 요새 너무 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떤 과학에 대한 앞날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숨차게 느껴지지만 그러다 보니 그것을 종교적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정말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머리에 생활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종교란 걸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들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뭔가를 믿고 싶은 거죠. 그런 개념에서 따져보면 너무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똑똑함을. 자, 혹시 또 우리 관객들 중에 네네네. 이쪽에 마이크를 네. 아, 우리 따님께서 네. 박효재 배우님은 이거 보고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지구 지키려고. 엄마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까 영화 처음에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제인구달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희망은 행동이라고. 그래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할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건데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도 교수님하고도 얘기했던 감독님하고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는 이런 저보다 이미 앞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이런 영상제를 통해서 만나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실천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정말 그런 플라스틱 용기 뭐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냥 놓쳐버린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가 되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제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이 심각한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애써 보려고 할 테니 제가 집에서 플라스틱 쓰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모녀간에 오늘 약속을 하나 하신 것 같네. 여러분들 아까 그 따오기 보셨죠? 따오기. 우리나라에도 따오기가 있을까요? 복원하고 있죠. 아유, 아시네요. 따오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옥따옥거립니까? 동요에는 있죠, 그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진짜 보일 듯이 그래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보여요. 보면은 그 따오기가 우리도 이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이 결국은 뭐냐면 농약에 우리가 식량을 조금 많이 재배하려다 보니까 농약을 치고 농약 때문에 이놈들이 원래 미꾸라지나 이 논에서 자라는 이 그런 걸 먹는데 다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농약이 중독되고 해서 멸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겨우 남아있는 것을 어렵게 들어와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창녕 우포라는 곳에 가면 따오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따오기나 이런 복원을 하는 놈들 보면은 발가락을 자세히 아까 저 보시면 발가락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보시면은 가락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놈들의 그 우리 같은 주민등록번호예요. 요놈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암컷이고 수컷이고 이걸 색깔별로 딱 해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도시나 특히 아까 저 얼숙도나 이런 데 가시면은 특히 겨울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꼭 망원경을 하나 들고 가면은 갯벌에 많은 철새들이 옵니다. 다양한 철새들이. 그 중에 운이 좋으면은 가락지를 끼고 있는 놈들이 보입니다. 그 말은 이런 놈들이 사람이 복원을 한 놈들도 있고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잡았다가 이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체크하려고 또 가락지를 끼운 놈도 있고 이제 그런 놈들을 보면은 내가 잊어먹고 있던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마당이 없는 집에 다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거나 동네를 빗자루로 한번 쓸잖아요. 처음에 쓸면은 잘 몰라요. 처음에 쓸고 다음에 학교 간다고 딱 나가면 누가 쓰레기를 탁 버렸습니다. 욕이 확 나와요. 근데 그걸 자주 하다 보면은 쓸면은 그냥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누가 쓰레기를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그냥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실천이나 행동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관심과 이런 부분에 절대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희망입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권력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고 인생이고, 그래서 결국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선으로 조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욕만 나와요. 세상에 욕만 나옵니다.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한테 가혹한 형벌을 하면서 욕만 나와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 그 욕을, 요 욕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 귀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 그냥 뭐냐면은 그 쓰레기 하나 줍거나 빗자루로 한번 쓸거나 이 사소한 행동이 사람은 원래 그 자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몰라줘도 그 양심은 발동을 해요. 지구 기후 위기라는 부분도 결국 양심의 발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하나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할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고, 그게 이 마음을 열면은 확산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라서 그렇지. 일단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갖는 자세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만 바깥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고, 그걸 내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부터 나로 인해서 뭔가가 잘못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아마 거기에서부터 큰 희망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제가 괜히 뭐 강의하는 것이 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어떻게 박 배우님은 이런 생각 좀 어떻게 해보셨는가요? 네, 지금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돌아보기와 깨달음과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그 행동은 아주 작은 행동이어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정도만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91세가 되신 그 제인구달이라는 분과 우리 박효주 배우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또 연령이 좀 드셔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하실 건데, 오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혹시 롤 모델 같은 느낌은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되게 큰 환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워낙 배우로서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의 롤 모델들은 이제 그런 연기와 이런 관련된 분들에서만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저한테 되게 큰 다른 또 그 배우의 삶 외에도 제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한테 큰 영감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어른을 만난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저의 수확인 것 같아요. 저의 큰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될까? 아직 제가 너무 작지만 너무 큽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분은 동물 행동학자로서 저렇게 이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 공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고, 그 역할을 하시면서 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나 모든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온전하게 지구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저 마이크를 네. 예, 그 좋은 영화하고 좋은 대담을 제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최근에 짧은 시간 안에 지구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고, 지금 그 생태계 서식지가 그냥 75% 정도가 지금 파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거의 지구를 포기하고, 마치 위성인 그 달이나 그 화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 X 뭐 이런 지금 계획에 동참해서 좀 지구를 거의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요번 영화 중에 스페이스 X의 피극이라는 영화를 합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질문 내용처럼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서 화성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막 폭등을 하다가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관심은 사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거기 다 몰리고. 근데 정작 로켓을 쏘아 올린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전은 황폐화되고 있는 거죠. 정작 하늘만 쳐다보고 자기가 발을 디디면 땅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거죠.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게 돈이 몰리고 정치가들의 거기에 그리고 산업자본들이 다 몰리면서 그쪽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그쪽에 맞는 모든 것들이 쏠려버리는 거죠. 모든 에너지가 사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인터스텔라가 사실은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초전이에요.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언젠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다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말은 너무 먼 미래의 환상을 가지고 지금의 에너지를 끌어서 거기에 쏟아붓는다? 이걸 두고 수어사이드라고 그래요. 자멸하는 이야기. 우리는 46억 년의 지구 생명 탄생에 고스란히 적응한 몸들인데 이 몸은 우야고 우리 여기 우리 한반도에 살다가 제가 알래스카에 한 10수년 전에 촬영을 갔었는데요. 툰드라 지역에 너무 추워요. 욕 나옵니다. 그 말은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 환경에 적응된 거예요. 외국만 나가도 어려워요. 그게. 근데 고작 4, 50년, 60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적응을 했다는 이게 46억 년의 생명 탄생에 2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응한 생명체가 지구를 떠나서 과연 얼마나 똑똑한 과학 기술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가상세계 AI 하면서 딥페이크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시죠? 쑥 자라오른 콩나물 보시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한 것보다 맛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 콩나물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콩나물의 원리는 대충 압니다. 근데 콩나물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외면하고 자꾸만 외부로 뭔가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게 너무나 큰 문제고 일론 머스크는 천재이면서 저는 외계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모험을 할 경우는 지구 안에서 지구를 살리는 모험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트럼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권 잡고 자기 사업 키우는 데가 아니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힘입니다. 유권자의 힘이고 지금 미국에 대한 우리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우리 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정치가가 뭔가를 정책을 하는 데는 결국 유권자의 힘이 그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실천이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참으로 위험하게 보는 게 일론 머스크의 화성 스페이스 X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 부분들이 저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하는 순간에 저기에 들어가는 게 다양하게 이제 지구 자원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만 오염시켜요. 여러분 생각이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니까 내 의지대로 명확하게 내가 결정을 한다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생각은 자기가 한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남한테 휘둘리면서 거기에 중독되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잡생각을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거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가공의 부분에서 자기가 그냥 휘둘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은 정확하게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스페이스 X를 한다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부산물들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오신 김에 스페이스 X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스페이스 X를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그 제목에는.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다양하게 좀 의견을 주시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좀 남았을까요?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관리가 안 되네. 자, 일단 그만두러 할 때까지 좀 해볼게요. 네,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 네. 네, 저는 그 천주교 종교인이고요. 이쪽 관련 분야로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짧게 했었는데, 이번 주제가 그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지구공학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까 종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종교적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는 달리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믿음. 네. 사실 종교에서도 맹목적인 믿음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건강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식이 갔는데 구체적인 희망이 없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해주지 않을까? 기술자들이 해주지 않을까?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내가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작은 노력들 이걸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또 흘러가서 아예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천주교 쪽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을 작은 거라고 치부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상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이 실천들이 나의 존엄성을 그리고 자긍심을 올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해나가는 작은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종교든 다 마찬가지일 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를 말로는 쉽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끔 보면 좀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멸종 저항 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니까 고맙기도 한데 때로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저항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필요한 건 결국엔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마셜이라는 학자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었나요? 그 책을 쓰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희망적인 걸 듣고 싶어 하지 비극적인 것만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참 이번 영상제의 주제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변이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으로 오고, 약간 우반데, 진짜 약간 제가 이곳에 온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눈물이 났을 정도로 되게 공감하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너무 잘 온 것 같고, 너무, 많이 배웁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앞서서 생각해 주신, 분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왔잖아요. 이런 것에 제가. 그래서 여기서 희망의 따뜻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왔다는 말씀 미처 못 듣고 제가 종교를 함부로 꺼내긴 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할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과학과 기술에 대해 너무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왜 그런 곳에 과도하게 휩쓸리느냐 결국 자기의 저는 내면의 근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과학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가 영화 끝나고 좀 이 PPT로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할 때 과학이 이 과도해지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과학은 기후위기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사실상. 사람들의 무력감만 주고 있어요. 그건 전반적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남은 건 뭐냐?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이 한다. 그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마음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스토리가 이 사람은 스토리에 익숙합니다. 그 안에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K컬처라고 하고 캐대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공감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말은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동할 때 이게 우리가 쉽게 의존하고 기술은 중독됩니다. 여러분 손빨래 잘 안 하시죠 이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제. 이 중독입니다. 아주 중독 아닌 중독이 중독입니다. 자기가 중독에 걸린지도 모르는 게 중독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중독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습관을 넘은 중독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겁니다. 아까 제인구다리 나뭇잎 하나에 키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뭇잎 하나에 키스를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고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내 앞에 있으면은 그 존재에 온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존재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식대로 의식을 치러보세요.
키스를 하든 악수를 하든 쓰다듬든 그러면 그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게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맛도 있고 살아갈 맛도 있고 나만 행복해서 되겠느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나오는 게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과학만이 득세해서 데이터만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과학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학교 갔다 와서 지구 멸망한다니까 울어버리잖아요. 이 어른들도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게 마음을 열고 나를 보고 주변을 볼 때 그 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연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이 이상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보호를 한다면서 기껏 하는 게 나무 꺾지 말자 그래요. 필요하면 나무는 꺾어야 돼요. 자연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자연임을 인식할 때 그때 내 삶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집안에 사소한 화분 하나 갖다 놓고 나무 하나 가꾸고 이래 되면은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제인구달이라는 91세의 한 분을 통해서 이분이 말하는 희망이 과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희망일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까? 저도 영화를 지금 3번을 봤거든요. 한 번은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할까 말까 고민 때문에 봤고, 또 한 번은 오늘 공 배우님, 박 배우님 오늘 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개막작 어제 봤고 또 오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희망은 우리가 배워야 될 희망이고 원래 있던 희망을 그냥 건져 올리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굳이 눈을 씻고 샅샅이 찾아야 될 희망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잃어버리고 있던 걸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박 배우님은 오늘 그 희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연을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자연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겠다라는 좀 전에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영상을 볼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보고 나인 것을 되돌려 봤었을 때 정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내면의 권력이 좀 채워지고 뭔가 힘이 생기면서 그제서야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신도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많이 빠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계십니까? 네네, 저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해운대에 살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저 위쪽 지방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을 지금 찾아와서 해운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 과목이 마케팅 중에서도 소비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 제목도 소비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이었거든요. 거기에 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굉장한 그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자연의 반격이고 공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구 위기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난개발을 하고 무시했던 동물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위기감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왜 이런 그 불상사가 우리 인류에게 지금 닥칠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든지 또 동물권이라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인간의 소유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지구를 훼손하고 동물을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격을 받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기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는데 반려동물을 넘어서 진정 동물권에 대해서 Animals Rights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들겨 잡아서 먹고 또 우리가 부리면서 재롱 부리는 거 보고 기어 그런 대상이 아니라 동물 자체가 하나의 rights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동물 자체가 하나의 존재로서 소중한 어떤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눈뜨고 인정해주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더 심각한 코로나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참 불행한 예고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경제학자로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7, 80년대만 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꺼내면 잡혀갔거든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환경 얘기하는 게 반정부 활동으로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환경학과는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성적 안 좋은 애들이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게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경제개발 일면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반발하는 것은 다 반정부 세력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이 그렇거든요. 그 중국을 보고 우리가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 한때 우리가 걸어왔던 그 전철을 쟤들이 밟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저개발 국가들이 또 정말 그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 지금 환경 문제 생각해야 될 때지 무슨 개발이냐라고 과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이 경제라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이 뭘까? 사람은 어디까지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지구를 정말 난개발해야 될까? 이런 안타까움을 저는 느끼면서 사실은 이제 아파트 사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일광이나 기장 쪽에 좀 땅을 돌아보면서 좀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많이 지금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컨셉,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이 환경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간이 무엇이 소중한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와야만 이런 지구 환경의 문제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따로 덧붙일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딸도 영화 보자마자 배우 그만하고 저기 땅을 사서 농장을 지으면서 사는 게 어때요, 엄마? 이랬거든요.
저 아파트가 힘들죠. 네. 점점 이렇게 자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살 수 있는 날을 저도 얘기 들으면서 꿈꿔봤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좀 전에 교수님, 전직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 식대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욕망이 있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의 까르마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집단적으로 이 욕망을 잘못 지금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트는데 이 욕망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욕망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욕망이 없는 순간에 이 사는 것이 아니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욕망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를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의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여성 활동가가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욕망을 지금 변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다. 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제 인구달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욕망이라는 부분은 이걸 잘 쓰면서 그 방향성을 하면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물꼬를 좀 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많이 팔아 해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요 정도의 품질도 이만큼의 품질인 것처럼 광고를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마케팅이고 광고라면은 지금의 세상은 광고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광고는 나를 감싸 돌면서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고에 대한 중독은 중독된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중독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독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이것을 아는 것부터 모든 행동의 시작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희망의 첫 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효주 배우님하고 좀 긴 시간 이래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 시간까지 이래 앉아 있는 것은 유독 공부를 학창 시절에 책상에 많이 안 앉아 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시범적으로 앉아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 때고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같이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화가 많습니다. 그 영화들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자면 저는 영화 GV만 해봤거든요. 영화 끝나고. 근데 정말 달라요. 너무 다르고 너무 좋은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신 이제 관객분들께서 함께 나눠주신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 오랫동안 기억 남을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좋은 영감이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의 오염된 상태를 많이 깨닫고 가는 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제 저도 이번 연도에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리는 것도 하나의 작은 사명을 한번 꿈꿔보고 오늘 돌아가 보려 합니다. 네, 내년에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상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